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2번을 갈아타면 저희 집에 오는데 4번을 갈아타고 30분이라는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5분 10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잠깐 이제 갈아타는 곳에서 보이는 그 집 근처로 지나가는 버스를 환승한다고 했는데 집 방향하고 반대 방향을 이제 가려보지 못하고 덤비는 성격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다림을 못 기다려서 저도 많이 편안하고 좋은 생활에 익숙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그 잠깐을 못 기다려가지고 긴 시간들을 오늘 집에 오는 길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좋은 직장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이 어렸을 때는 책에 있는 거랑 제 삶이 연결되지는 이제 않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마에 잔주름, 머리에 섞인 흰머리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 부딪히면서 살아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게 내 방법이 중심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늙음의 끝에서 이 세상을 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한채원님의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마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특사놈은 나의 옷을 하나하나 주워서 단추며 허쿠며 지퍼 등 일체 쇠붙이를 다 떼어버리고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손수건과 휴지 등 일체 사품을 다 털어냈다. 속옷이 고무줄 끈까지 다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일을 끝낸 후 벽과 마주 앉은 나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다. 일어나! 옷 입어! 나는 벗었던 옷을 다시 하나하나 주워 입고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서 아래로 저절로 내려지는 바지 앞섭을 두 손으로 걸어쥐고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감방으로 간다. 첫 번째 감방 앞에 멈춘 그가 감방 안에 대고 소리친다. 1호 감방! 옛 절도 있는 대답 소리다. 특사놈은 다시 소리친다. 1호 감방 몇 개인가? 1호 감방 9명입니다. 2호 감방 몇 개인가? 2호 감방 8명입니다. 3호 감방 몇 개인가? 3호 감방 7명입니다. 특사놈은 마치 물건 짝 개수 헤아리듯 죄수들의 인원을 확인한다. 감방 안 죄수 반장들이 대답을 다 듣고 난 특사는 나를 데리고 감방 뒤 복도를 통하여 3호 감방으로 가자고 했다. 내가 3호 감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불의의 놈은 주먹으로 나의 뒤통수를 힘껏 촉초대며 말한다. 야, 이 새끼야, 대가리 숙이고 걸어.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머리를 숙이고 감방 뒤 복도를 걸어 3호 감방 출입구 앞에 멈춰섰다. 너는 이제부터 3호 감방 57번이다. 알았는가? 예, 알겠습니다. 나의 대답이 끝나자 그가 다시 묻는다. 너 몇 번이냐? 3호 감방 57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좋아 라고 외친다. 그러더니 개구멍만한 철 창문을 열어준다. 나는 비조문 문으로 기어서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를 들이밀면서 안을 살펴보니 양쪽 벽으로 죄수들이 절도 있게 앉아있고 감방 중심으로 공간 통로가 나 있었다. 내가 그 중심 통로를 향해 감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죄수들이 동시에 날아 들어가라
라고 합창으로 소리치면서 첫 번째 앉은 죄수부터 나를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맨 앞으로 기어나갈 때까지 7명이 모두 주먹 매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한 나는 기가 꺾여 어쩔 바를 모르고 있다. 이때 수인 하나가 나에게 맨 앞자리에 나가 앉으라고 한다. 정신없이 앞을 보면서 앞자리로 기어나가는데 또 다른 수인이 나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이다. 이놈아, 대가리 숙이라.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맨 앞자리까지 나갔다. 그리고는 감방 맨 앞자리 왼쪽에 앉았다. 안전은 특사놈은 뒤 철창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앞 복도 철창 앞으로 오더니 감방한 죄수 반장을 향해 소리쳤다. 신자에게 학습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제 갈 길을 갔다. 감방한 죄수 반장은 나에게 학습을 준다. 특사놈이 말하는 학습이란 이런 것이다. 감방 안에서 일체 말하거나 담배 피우거나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듯하게 올방자를 들고 앉아 두 손은 가볍게 주먹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허리는 앞으로 구부려야 한다. 머리는 숙이며 앉아는 선생님 얼굴을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호출할 때는 반드시 철장가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인 상태로 옛 3호 감방 57번입니다. 라고 씩씩하게 군대식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한다.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철창가 중심 위치에 나가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를 숙인 상태로 오른손 주먹을 가볍게 쥐고 머리 부위까지 올린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 3호 감방 57번 제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선생님 응답에는 반드시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소변 볼 때도 반드시 선생님 제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선생님이 뭐야? 라고 해야만 선생님 대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선생님이 보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움직일 것이며 선생님이 허락이 없을 때는 절대로 대소변을 못 본다는 것이다. 또 안전부 일꾼들이 죄인을 감방 밖으로 호출할 때는 선생님이 감방 앞에 와서 3호 감방 57번 뒤에 붙으라 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뒤에까지 기어가 엉덩이부터 내밀면서 뒤복도로 나가야 하며 1단 복도에 나가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배는 무릎에 붙이고 머리는 바닥을 향한 상태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한 다음 몇 번 실제 행동으로 연습하였다. 처음 해보는 언행이다 보니 말도 행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색하였다. 그랬더니 감방한 죄수 반장은 나에게 주먹세례 몇 대를 안기더니 이것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감방 내 모든 죄수가 집체 처벌을 받는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반복 연습해서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감방 귤 학습을 다 받은 후 약간 긴장이 풀리자 자리에 규정대로 앉아 자리 지킴하게 되었다. 해령시 안전부 감방은 1호 감방부터 10호 감방까지 있었다. 매개 감방은 너비 2m, 길이 4m이고 감방이 좌우와 앞뒤 즉 감방 주위는 1.5m 너비를 가진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복도 바깥벽에는 4m 정도 간격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매개 감방은 앞복도 쪽에 2.5cm의 철근을 10cm 간격으로 견고하게 쇠살창하였고 감옥, 감독, 안전원은 앞복도를 오가면서 수인들을 통제, 감시하였다. 감방의 뒷벽에는 너비 40cm, 높이 60cm의 철판문이 있고 그 문으로 죄인들이 기어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뒷변, 구석진,
위치에 도자기 변기를 설치하였고 변기 위에는 항시적으로 변기 세척수가 흐르게 되었다. 앞뒤 복도 전정에는 2-3개의 조명 전등이 설치되었다. 바닥은 널마루이고 천정은 판부제 구조로 되어 있다. 자주 종전되는 나라답게 감옥 안은 늘 어두컴컴하고 변기 세척수는 나오지 않아 악취는 항시적으로 감방 안을 오염시키고 있다. 매개 감방 안에는 죄수 7명에서 9명으로 언제나 만원이다. 1호 감방부터 6호 감방까지 남자 수인들이 들었고 나머지 호실에는 여자 수인들이 들어 있었다. 매개 감방 안에는 핵심 죄수로 감방 호실 내 죄수 반장이 선정되어 있었다. 전체 수감자들을 안전은 특사 3명이 8시간 교대제로 매 교대 1명씩 근무하여 감독 통제하며 안전은 중위가 구루소 책임자로 복무하고 있었다. 내가 해령시 안전부 감방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들이 80명 가까이 감금되어 있었다. 죄수들의 인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1명 또는 여러 명씩 새 죄수가 입소하는가 하면 또 퇴소하여 상급 학교에 호송되기도 한다. 내가 들어간 3호 감방은 7명이 죄수가 있었던 것이 내가 보충이 되어 8명이 되었다. 다른 감방에도 7명부터 9명까지 들어있었다. 대체로 20대 나이의 청년들로부터 30대, 40대 중년이 많았으며 50대와 60대 나이의 늙은이들도 들어 있었다. 3호 감방 8명 죄수들 중에서 1명은 밀가루 도적으로 잡혀 들어왔고 또 1명은 술 먹고 사람을 구타하여 구루된 차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중국 국경 월경자들이다. 월경자 6명 중 3명은 보위부 취급 대상이라면서 이미 순간에 정치범 수용소로 실려간다는 것이다. 그들 3명은 모두 30대 나이의 청장년들인데 부부가 월경하였다가 함께 붙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 3사람의 아내들은 7호 감방에 갇혀 있다. 보위부 대상 3명을 제한 나머지 3명은 안전부 취급 대상이다. 그들은 해령시 검찰서의 예심 결과에 따라 재판소 판결을 받고 전거리 교화소에 가서 징역형을 받던가 점경한 죄라면 55호 교향소나 10호 교향소 대상으로 분류되어 강제 노동을 당해야 한다. 1호 감방부터 10호 감방까지 종합적 범죄자 구성을 보면 전체 수감자 80명 중에 도적죄 1명, 구타죄 1명, 과수원에서 경비서면서 사가 도적을 잡아 구타하여 죽인 죄 2명, 또락도루 트랙터 운전수로 일하다 어린애를 깔아 죽인 죄 1명, 즉 일반 범죄 5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중국 국경 월경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었다. 월경자 대부분이 해령 사람들이었고 타도나 타시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입소한 3호 감방 수인들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4월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5월과 6월, 7월에 입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는 하루빨리 판결을 받고 이곳 안전부 감방을 떠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안전부 감방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8월 21일 저녁 수감된 이후에도 새로 입소된 사람이 여러 명 되었으며 다른 곳에 호송된 사람도 여러 명이나 되었다. 3호 감방뿐 아니라 다른 감방 호실에도 보위부 대상과 안전부 대상 죄인 수가 비슷한 비례로 들어 있었다. 내가 안전부 감방에 감금된 기간에만도 여러 명이 판결받았으며 감옥으로 떠나곤 하였다. 8월 25일 3호 감방의 최씨는 39살인데
3차에 걸쳐 중국 국경을 월경한 죄로 15년 형기를 언도받았으며 이호 감방에 27살 날 청년은 이날 13년의 형기를 언도받고 감방으로 되돌아갔다. 10일이 상소 기간이 지나면 이들은 한북도 해룡시 12전거리 교화소로 떠나간다. 정치보위부 취급 대상 죄인들은 재판도 없이 이미 시간에 정치범 수용소로 실려가 거기서 영원히 인간 세상과 격리되어 마소와 같은 강제적인 노동으로 인생을 종말한다. 감방에 감금된 죄수들은 하루빨리 감옥이나 강제노동교화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로 후송될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구루장 생활을 이제 7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예, 저도 한원채님께서 쓰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있었던 함경북도 온송군 예, 구루장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납니다. 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께서 하도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쓰셔서 막 이제 기억의 전어모에 막 잊고 있었던 것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정말 사람이 아니었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분이랑 나랑 똑같이 겪었잖아요. 많이 아프죠. 이분도 살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처럼 사람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오디오 늘 이제 함께 하여 주시고 공감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올려주시는 또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